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저쪽 애들만 20, 30명 정도 끌고 오면은 60%가 넘으니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지금도요. 국회 본회의로 가게 되면은 그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진보당이나 뭐 이런 또는 정의당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끌어모으면 180석이 넘거든요. 그래서 통과시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매번 걸리냐면 법사위에서 걸려요. 국힘당 애들 법사위는요, 전부 다 촘촘하게 자기들 사람들만 꽂아 놓습니다. 근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본회의에 못 올라가요. 법사위 통과 안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면요,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게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이 돼버리면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신속 처리 안건으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그 치열하게 싸울 때 누가 이득을 챙겼다? 정의당이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자기들이 뭐 민주당 이중대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다? 지가 민주당하고 국힘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붙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은 뭐다? 적폐 이중대가 된 겁니다. 정의당은 적폐 이중대가 된 거예요. 이번에 개박살이 나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아니, 심상정이라는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끊어져야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니야, 끊어져도 정신 못 차릴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간당간당 하는데도 여전히 저 뻘소리 하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도 정신 차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유호정 같은 이런 거나 아유 씨 국회의원 앉혀놓고 아유 씨 썩을 아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자포자기 친낙계 마지막 쿠데타입니다. 청명해 죽나 한식해 죽나. 참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오늘 당하나 내일 당하나 똑같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청명해 죽나 한식해 죽나. 똑같으니까 지금 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요즘 이 국회 쪽에 이 취재를 싹 해보니까 이른바 친이낙연계, 친낙계가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친낙계는요,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70명, 80명 거기에 육박하던 애들이
30명대로 줄었죠. 근데 30명대로 줄었는데 더 줄었죠. 지금은 4명, 5명 그런 상태입니다. 70명, 80명 이쯤 될 때만 해도 자기들이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자,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쿠데타를 시도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쿠데타를 사실상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적어도 29명이 가결표를 던졌고 적어도 31명 이상이 가결표나 다름없는 뭐 기권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31명 이상이 저쪽으로 넘어갔다. 적게는 31명. 그 다음에 여기 정의당이나 혹시 저쪽 이탈표라든지 뭐 또 그다음에 그 무소속표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 보면은 많을 경우 50명 이상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세당당했던 칡낙계가 두어 달 사이에 5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0명, 최소한 31명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31명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현재 친낙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수박오적 그들인 거죠. 말 그대로 이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떤 계파로서 존재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쿠데타에는 이낙연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마 한때 7, 80명에 달하던 수박들을 다 끌어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이낙연이 나섰으니까 다 모여봐. 이런 거겠지. 말 그대로 친낙계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자세한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이낙연이 갑자기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도덕적 감수성 퇴화가 어쩌고 하면서 한참 욕을 써놓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요? 아니,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했을 때 지들이 뭐라고, 이 친낙계가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친낙계한테 체포동의안 가결한 거 이재명은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왜? 그것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았느냐. 예, 자기들 입으로 사법 리스크 정면으로 돌파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사법 리스크가 또 나와? 이놈의 사법 리스크는 죽지도 않고 또 오나? 작년에 왔던 각설이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얘지. 이 각설이의 레파토리가 사법 리스크죠. 지들 입으로 사법 리스크 돌파했다며 구속영장 기각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결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더 좋아지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한테 감사해라 이러지 않았어? 지들 때문에 사법 리스크 돌파했다며? 근데 왜 또 사법 리스크인데? 허구죠.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허구인 겁니다. 이낙연의 대가리 속에만 있는 허구인 거죠. 근데 이낙연 지는 몰라? 알지? 아는데 왜 이걸 꺼낼까? 예,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깽판을 한번 쳐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러나 저러나 이낙연계는 개 작살이 나고요. 이제 이낙연의 정치 세명도 이제는 끝날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마지막에 뭐라도 하나 해보자 이런 심산인 거죠. 그게 지금 이런 꼬라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터뷰 지금 이낙연이 계속 여기저기 하고 있나 다니나 봐. 그리고 이 인터뷰한 거 여기저기서 계속 받아 쓰고 있어. 뭡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 쪽에서 나온 기사나 언론 보도가
가장 풍성하게 나올 경우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은 몇 군데 안 받아 쓰는데 이낙연이 하면은 온 데가 다 받았어요. 김종민이 얘기하면 다 받았어. 이재명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얘들한테는 다 이래. 이 친낙계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적폐들하고 똑같아, 행동 형태가. 뭔가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전부 다 쇼부 치려고 하는 거지. 검사들이 마치 증거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짓거리나 똑같은 거죠. 누가 그 동네 새끼들 아니랄까 봐. 그치? 자, 심지어 이딴 소리도 합니다. 웬만한 잘못을 뭉개고 지나가니까, 사과를 안 하고 뭉개고 지나가니까 국민들이 질린대. 사과 뭘 안 했는데? 아니, 솔직히 사과로 따지자면 이낙연 지는 뭐 사과했나? 아니, 솔직히 이낙연이야말로 뭐 문제 생기고 의혹이 제기되면 의혹 제기한 사람 고소하는 걸로 그렇게 뭉개고 지나오지 않았어? 응? 툭하면 이낙연도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들이 한 거는 다 문제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돈봉투 사건만 해도 그래요. 그 사람 누구 사람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쪽 사람들 전부 다 어느 쪽 사람들이냐면 박영선 쪽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박영선, 이낙연하고 매우 가까운, 그쪽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죠?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분 원래 박영선 사람이고요. 박영선은 이낙연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돈봉투 사건, 문제는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이낙연이 져야지. 근데 지들은 왜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박영선은 왜 입 다물고 있는데? 근데 뭘 자꾸 뭉개고 지나갔대? 지들이 뭉개고 지나가 놓고서는. 자, 그 다음에 상대 정당에 대한 증오. 누가 증오했는데? 이걸 누가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1야당 대표, 아니 원내 제1당 대표를 2년씩이나 수사한다고 털고 있고 검찰이 툭하면 민주당 당사 쳐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 이게 상생의 정치가 되겠냐고? 자, 이 이낙연의 포인트는 뭐냐면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수사를 받는 거야. 그렇게 수사를 받는데 수사 받는다고 윤석열 미워하면 되겠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새끼가. 배신자죠. 윤석열하고 다를 바가 없어. 검사 새끼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교묘하게 혓바닥으로 민주당을 아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사들의 논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원 영색이죠. 이런 놈을 보고 더러운 놈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당시 전남이 제일 하위였어. 그 당시 도지사가 누구였다? 얘였다. 참. 증오의 정치 얘기하는데 증오의 정치를 시작한 게 이 사람 아니에요? 맨날 찢찢거린 새끼가 누구야? 뿐만 아닙니다. 에? 대장동 사건을 끄집어낸 게 누구야? 얘 아니야.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하고 아무 관련 있는 그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하고 관련 있다고 어거지 쓴 게 누구야? 얘 아니야. 조작된 자료를 넘겨준 거 얘 아니야. 그런데 왜 아니래? 지는 뭐 증오의 정치 아닌가? 웃기지 말라 그래. 증오의 화신 같은 자가 이자 아니야. 뻔뻔스럽죠. 근데 이낙연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남을 헐뜯는 데는 너무나도 유능하죠. 남을 헐뜯는 데 쓰는 그 논리는 절대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아주 온화한 얼굴로 하고 있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가식이죠. 이게 가식.
아니 이거는 가식이라기보다 가증에 가깝겠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 갑자기 이렇게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낙연이 그동안 잠행하지 않았어? 신경민 전 의원 말 맞다나 이낙연은 잠행해왔잖아. 잠행. 물속으로 지금 헤매고 있었다고. 근데 왜 갑자기 뛰어나오죠? 네. 그거는 수박들이 쪼그라들었기 때문. 즉 이낙연의 지지세가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민주당 국회의원의 절반에 육박하던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쪼그라든 수박. 그것도 쪼개진 수박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수박이다라고 소위 말하는 친낙계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웬만하면 그쪽으로 손을 그 수박들 친낙계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비난 많이 했던 이소영 의원마저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때 정말 열받았던 김한규 의원, 거의 이쪽에 안 나타난다 그러대. 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들 168명이 하나같이 지들은 친명이야. 전부 다 어디 가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진작 좀 하지. 선거에 가까워져 오니까 이제 그렇게 자신들도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그 태세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구속영장 기각 때문인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개인기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 한때 수박 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천 못 받겠네 라고 해서 싹 바뀐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이른바 친명계 쪽의 정치 신인들 이런 사람들 북콘서트 막 찾아다니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주먹이 온다 주먹이 울어. 자,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아니 한때는 지가 최고였는데 이제 아니야. 이제 5명도 채 남지 않았어. 이재명 잡아가라고 표를 던진 31명. 이 31명도 지금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 5명 달랑 남았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다? 비명계는 4명밖에 없고 나머지 비명계 1명 누구? 탈당한대. 그러니까 5명이 2개로 쪼개진 거지. 70명이었는데 31명으로 줄다가 이제 그것도 5명, 그것도 쪼개진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낙연이라면 이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 상태로 총선 거치고 나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안 남겠네? 라는 생각 안 드시겠어요? 지가 지금 상태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가 당대표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차기 대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리고 지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당적을 바꿔서 절로 갈 수도 없지. 갑자기 뜬금없이 더군다나 윤석열. 그럼 만약에 이낙연이 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 봐라 저 새끼 저 원래 저런 놈이었어. 그동안 이 이낙연이 해왔던 그 많은 짓거리들이 결국에 밀정짓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겠죠. 지금 이낙연 주변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 우리가 똥파리라고 부르는 자들 역시도 일거에 작살이 날 겁니다. 얘기 옆으로 좀 새는데요. 이낙연 주변에 지난 대선까지 이낙연 주변에 이렇게 얼기설기 마치 그 설탕물에 팔이 달라붙듯이 붙어져 있던 그 똥파리들, 설탕물에 붙어져 있던 그 파리들,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론가 사라졌대. 근데 사라진 거 아니지. 그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다? 그들이 지금 갑자기 다 이재명 지지자로 얼굴을 바꾸고 나타나가지고 이재명하고 쫓아다녀. 그러면서
예,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자꾸 싸움질을 붙여, 쌈박질을 붙여. 자, 최근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장면을 봤습니다. 진혜원 검사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진혜원 검사님이 어떤 분란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그런 글을 포스팅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평이한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톤도 많이 낮추고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안 되는 건 짓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거는 밀정짓입니다. 자, 뭐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리를 하면 그래요. 지금 친낙계 지난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절반 정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 그리고 민주당 그 당원들 중에도 한 20, 30%까지 이게 자신들의 세력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진짜 극소수만 남은 겁니다. 이낙연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때 이 친낙계 이 의원 5명들이 탈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일부 신문에서는요, 이상민과 함께 나머지 넷도 같이 나갈 거다. 그러면 아마 이낙연도 같이 나갈 수밖에 없겠지. 우리로서는 너무 반가운데. 이상민만 나간대. 나머지 4명은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나갈란지도 몰라. 이 조홍천 같은 사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번에는 나가기가 일단 좀 어려운 거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이상민만 나간다 보면 돼. 아니 왜? 그렇게 이재명 못 죽여서 안달이고 지금도 이재명 죽이려고 스그쌩 난리를 치고 있고 이미 자기들 입으로 사법 리스크는 이미 돌파됐다고, 자기들의 공으로 사법 리스크 돌파했다고 하던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사법 리스크를 거들먹거리고 있어. 자, 탈당한다며 나가. 사법 리스크는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걱정되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안 나가지? 못 나가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죠. 나가면 춥거든. 결국 뭐다? 안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거예요. 살 길이 뭐야? 나가봤자 공천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추운 날씨가 계속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딱 하나죠. 민주당 내에서 뭔가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세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수파가 됐지만 이 상황에라도 어떻게든 간에 분란을 일으켜야 돼. 분란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쇼부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험지 출마니 탈당 가능성이니 분열 조짐이니 이 얘기가 왜 나온다? 얘들은 진짜로 나가겠다고 해서 떠드는 게 아니고, 나갈 거야, 붙잡아줘, 나갈 거야, 붙잡아줘, 안 그러면 쿠데타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붙잡으면 뭐 마지못해 주저앉는 척 하면서 우리가 남으려면은 이런 걸 좀 해줘 라고 쇼부를 치겠다라는 거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최선봉에 이번에는 누가 섰다? 그 선봉에 이번에는 이낙연이 앞에 서 준 거죠. 친낙계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뭔가 이낙연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밑에서 잠행하던 이낙연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깃발을 들고 나선 거죠. 그게 지금 쿠데타 음모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마도 얘네들은 이런 걸로 얘네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체제를 흔들어서 빈틈이 생기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또 빈틈이 굳이 안 생기더라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상을 제의할 경우 쇼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들리는 바에 따르면요, 이낙연 측에서는 선대위원장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되면은 적어도 자기 사람 몇 명 정도는 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달리 말해서 친낙계 5명이라도 살려보자,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좀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비가 바로 뭐다? 이재명 험지 출마론이에요. 자, 이재명 험지 출마론의 근거가 뭐다? 이재명이 험지에 나서면 그러면 비명계도 험지에 나설게, 당대표가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비명계도 솔선수범할 험지 가라는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꽤 그럴싸해요. 그런데 험지 나가라고 누가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누가 험지 나가라고 한 적 있나요? 아무도 험지 나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죠? 누가 비명계 험지 나가라고 한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기 이낙연 어디 험지 나가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상민 험지 나가라고 한 적 있나요? 아니면 이원욱 보고 험지 나가라고 한 적 있어? 아, 니들 출마하고 싶은데 출마해. 공천 안 주면 되잖아. 그죠? 지금 니네 지역구에 나와 있는 정치 신인들, 니들 힘으로 꺾고 올라가라고.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 신인들 하나 못 꺾어가지고 험지 운운하냐고. 그죠? 예. 이재명계든 누구든 비명계 누구한테 험지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낙계 애들은 자꾸 험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예, 생떼 쓰는 거예요. 생떼, 억지 쓰는 거예요. 예. 사실과 전혀 다른데, 사실과 전혀 다른 걸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들이 노리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험지 출마론은요, 이걸 가지고 이재명 체제를 흔들어 보겠다 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장기적으로 이재명으로부터 당권을 뺏어오겠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가깝게는 탈당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 이런 겁니다. 험지 출마 요구를 한다. 만약에 그럼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탈당 명분으로 삼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얘네들은 낙선 운동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낙선하게 되면, 당권을 조만간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다? 지들이 먹겠다는 거겠지. 자,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상을 하자라고 오면 어떻게 될까? 공천을 뺏어 가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게 지금 이낙연 쪽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쿠데타를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협상도 하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흔들기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들한테는 위기가 닥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 이낙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 입 쳐닫고 있던 이낙연이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근데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경 대변인 북콘서트 갔다 왔는데요. 아까 많은 분들이 모였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자리를 뜨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경과 함께 하더라.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이경은 우리 이 민주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전선에서 가장 함께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고 가장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 아니던가요? 그죠? 그러니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경 부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번도 이재명 대표하고 나란히 사진을 찍어본 게 없더라. 사진이 없더라.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경하고 이재명하고 그래 가깝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도 올 때는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뭐냐? 예. 친명이다 비명이다가 아니라 이경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요, 윤석열 독재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친명이라도 상관없고 친나이라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오죽했으면 변희재가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환호를 받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싸우라고. 왜 안 싸우냐고. 친명이라서 살아남는 것 같아? 아니, 윤석열과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야. 개딸들이 친명이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 웃기지 마. 윤석열하고 지금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개딸들이 환호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낙연한테 묻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하고 싸울 생각은 있는지. 왜 윤석열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앉으나 서나 당권 차지할 생각, 죽으나 사나 공천만 생각하는지. 이 엄혹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지. 그게 과연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 민주당 출신의 국무총리,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할 일인지. 그 태도가. 아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민주 시민들 오죽했으면 변희재한테 열광을 하겠어. 친낙이라고도 상관없어. 나와서 같이 싸우라고. 같이 싸우라고 치고받고. 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뭐 강성파들의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개소리만 하고 있냐고.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소리만 듣지 마라. 강성 유튜버들 소리만 듣지 마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좋아. 다 좋아. 우리 말 안 들어도 좋아. 안 들어도 좋은데 윤석열하고 싸우라고. 왜 안 싸우냐고. 안 싸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당권 차지하겠다. 공천 받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니들 좋아하겠냐고. 그죠? 에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7분입니다. 1시가 되기 전에 방송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랄랄히님, 예. 오늘 대전에서 멋지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저랑 악수당 하고 가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하원 미경님, 네, 일본에서 후원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백아재님 감사드리고요. 황소고집, 예, 황우고집이네요. 아무리 저들이 힘들게 해도 공정과 상식이 이깁니다. 다만 지지자들의 가슴 아래가 더 커져서 슬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소백사님 후원해 주셨고요. 김미향님, 오키님, 조창호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예, 김병돈